네, 12시에 만나요.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배움 톡톡 시간에는 교육 이야기 또 INT 에듀케이션에서 준비해 주셨는데요. 오늘 또 두 분 모셨습니다. 그레이스 김 원장님, 크리스천 원장님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두 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지금 이 시즌에는 뭐 학교 하이스쿨 다니는 학생들은 한창 또 시험 준비나 이런 게 바쁠 때잖아요. 5월에는 AP도 그렇고 그리고 또 대학 발표를 기다리는 가정들에서는 어느덧 다가왔습니다. 아이비리그들 발표들도 그죠? 그러네요. 네. 시간이 얼마나 최주환 빠른지요. 시간. 그러니까요. 그래서 어플라이 할 때 또 어떤 학교들을 어플라이를 해야 되는지, 전공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게 벌써 뭐 불과 네. 며칠 전인 것 같은데 네. 몇 개월이 흘러서 이제는 결과가 나오는 시기가 되었는데요. 네. 그래서 많은 학생들이 진짜 기쁜 그런 소식도 듣고 좀 안 좋은 소식도 들을 수 있겠으나 네. 특히나 웨일리스트 막 네. 되고 그런 학생들이 있죠. 네. 그리고 또 얼리에서도 그렇게 해서 디폴 된 학생들 어차피 또 이제 같이 또 그렇게 해서 결과가 나오는 거를 토대로 해가지고 정말 좋은 선택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이맘때쯤 되면은 주변에서들도 그런 이야기들 많이 하세요. 어떤 학생들의 발표 소식을 들으면 우와 걔가 거기가 됐다고? 라는 이야기 아니면은 될 줄 알았어 라는 이야기 뭐 이렇게들 좀 양분되는 것 같은데 어떻게 됐지라는 학생들을 보면은 분명히 그 아이만의 어떤 색깔이 있고 특별함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많은 경우에 어머님들께서 아니 아무개가 그런 성적이었는데 내가 알기에도 별거 없었는데 학교가 이렇게 합격이 되었다더라. 네네. 거기에는 분명히 비밀이 있습니다. 네, 그 그쵸. 점에 대해서 오늘 그래서 들고 나왔는데요. 네. 예, 가장 또 이제 뭐 아이비를 비롯해서 좋은 명문 사립대들 네. 그리고 또 좋은 공립학교들도 분명히 어딘가에 그분들만의 잣대로 그렇게 해서 이제 학생들을 억셉트하는 그게 있겠죠. 네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원장님하고 저희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네, 명문대 다각적 입시 준비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주실 테고요. 일단은 이번 주에 또 어떤 교육계 소식들이 좀 있었을까요? 소식이라면 소식인데 사실 이게 완전하게 뉴스는 아니에요. 네. 이미 이런 좀 움직임을 보였던 주들 그리고 네. 학교들이 있었긴 하지만은 최근 들어서 지난 한 달 동안에 네. 한 몇 가지의 이제 주들에서 이제 이러한 말씀드릴 정책을 조금 더 강화하는 이제 네, 모습을 네. 보였거든요. 네. 그래서 최근에 또 소식이 들려온 주가 커네티컷 주. 네. 그래서 커네티컷에 있는 주립, 이제 공립이죠. 네. 그리고 사립 대학들의 모든 대학들에 한해서 네. 대학교 입시를 이제 할 때 레거시 제도를 이제 철폐하겠다. 네. 주에서 그렇게 이제 스테임 벌딕트를 내린 거죠. 네. 학교들에서 그렇게 한 게 아니고 그래서 학교들에서는 조금 당연히 반발이 있고 하겠지만은 주에서 결정을 한 거군요. 그렇죠. 그래서 커네티컷이 첫 주는 아니고 사실 네. 이전부터 해서 매사추세츠랑 뉴욕에 있는 네. 그런 주립 대학들한테는 이미 적용이 됐던 이런 이제 정책이에요. 네. 네네. 네, 커네티컷은 이번에 새로 됐다 보니까 학교들이 이것을 따르지 않는다고 해도 사실상 페널티는 부과되지 않는데 네. 그래도 학교들의 이제 그런 법이 이제 나왔다 네. 보니까 조금 이제 몸을 사그리는 이제 그런 돌아오는 시즌에 네. 그게 어떻게 반영이 될지는 지켜봐야 되겠지만은 네. 아무래도 이런 법안이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판단이 되고 네. 콜로라도하고 그리고 버지니아 공립대학도 그랬어요. 그렇죠. 최근에 이 오. 커네티컷을 이제 한 거를 따라서 네. 콜로라도와 이제 버지니아에 있는 사립은 아니지만은 이제 네네. 공립 대학들에 한해서도 똑같이 적용이 됐습니다. 레거시 제도는 이제 폐지하는 방향이 좀 그렇죠. 주립이나 공립대학에서 좀 그렇죠. 많군요. 그리고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도 네. 공식적인 입장을 발표하지 않았는데 이제 앞으로도 이제 그런 고려를 해보겠다라고 네. 발표를 한 게 있기 때문에 올 시즌 빠르면 이번 돌아오는 시즌 네. 아니면은 내년 시즌에는 캘리포니아에서도 학교들에 한해서도 레거시 제도의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일단 시작은 공립대학교부터 이제 시작들을 좀 보통 하겠죠. 그렇죠. 예. 그런 이제 흐름들이 있다라는 걸 이제 알고 맞습니다. 계시면은 좋을 것 같고요. 네. 많이 바뀌죠 매년에. 그러니까요. 그렇죠. 지난해 했던 이제 어퍼메티브 액션 맞아요. 폐지부터 해서 네. 이번에 우르르르 이제 몰려가는 SAT 다시 의무화 제도 네네. 그리고 이제 레거시가 점점 철폐되는 제도부터 해가지고 이것들 바뀌는 흐름에 맞춰가지고 네. 또 학생들도 거기에 맞춰서 학교 리스트를 다르게 하고 그렇죠. 그 바뀐 리스트를 토대로 자기 학교 준비를 또 다르게 해야 되거든요. 네네. 근데 그 준비 과정이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다 보니까 몇 년을 플랜을 짜두고 그 학교에서 탐낼 만한 내가 인재가 되기 위해서 그렇게 프로파일을 쌓아가야 되기
때문에 네. 여러 가지 활동도 하면서 소리를 쌓고 그렇기 때문에 미리미리 준비하는 게 필요해서 이런 흐름이 바뀐다 아니면은 이러이러한 변화가 있다라고 하면은 학부 형님들께서는 그것들을 빨리 캐치를 하셔가지고 네. 한 최소 2년 전부터는 거기에 맞춰서 준비를 하는 게 좋습니다. 네네. 네. 일단은 이제 준비하는 과정에서 각 학교별로 컬리지 리스트를 좀 만들어 보고 이 학교에서 요구하는 게 무엇인지 또 이 학교에서는 어떤 학생을 좋아하는지도 좀 찾아보시는 게 첫 번째인데요. 오늘의 이제 주제는 우리 부모님들이나 학생들이 일단은 드림스쿨로 가는 학교들이 다 명문대들이에요. 그렇죠? 명문대들에서는 어떤 학생을 원하는지 입시 준비에서는 어떤 거를 좀 중요하게 봐야 되는지 그런 걸 좀 나눠주신다고 하셨는데요. 학생들의 성적은 정말 뛰어난 학생들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쵸? 그렇죠. 그 정도 수준에 들어가는 학생들은 네. 거기서는 이제 보는 방향들이 다른 것 같아요. 입시 사정관들이 그죠? 네. 네. 뭐 명문 사립대도 그렇고 아이비도 그렇고 또 공립 네. UC도 얼마나 진짜 LA 버클리 얼반이 들어가려고 하면은 학생들 GPA 대단합니다. 네, 맞아요. SAT는 어차피 또 안 받으니까 AP 같은 경우에 뉴스에서는? 점수도 잘 네. 받으려고 그렇게 또 5점까지 다 수두룩하게 받으려고 노력 많이 하고 얼마나 그 공부하는 중에서도 네. 특별활동도 잘 빌드업을 하려고 하고 아. 학생들이 그렇게 되는데 어머님들 좀 많이 말씀하시죠. 안무계 학생은 정말 다재다능해요. 다 그렇죠. 잘해요. 네네. 예, 진짜 엄치나 예, 막 그래요. 네. 그런데 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팔방미인이라고 하는 학생이 정말 대학교를 어플라이 하는 데 있어서는 정말 그게 장점이 될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네. 그러니까 거기에서 이제 비밀이 있는데 네. 완전히 다재다능하다고 해서 대학 합격에 완전히 골든 티켓이냐 이건 아니라는 거죠. 네네. 다재다능한 대학생이 그러니까 학생이 왜 단점이 되는지를 이제 말씀을 해드리면은 우리가 항상 그렇잖아요. 열심히 해서 공부도 잘하고 이것도 잘하고 저것도 잘하고 다 잘하라고 그렇게 조언은 하는데 네. 이게 어떻게 보면은 모든 분야에서 다 잘하는 제너럴리스트가 되라는 말이거든요. 네. 제너럴하죠. 네. 다 잘하니까. 네.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러한 조언은 이제 학업 쪽에서 스포츠, 뭐 예술, 사회봉사 모든 측면에서 탁월해야 돼야지만이 학교에 들어갈 수 있느냐. 근데 그게 사실 아니잖아요. 모든 분야에서 탁월함을 원하는 건 아니다. 네. 그게 아니고 입학사정관은 네. 다재다능한 학생이 아닌 다재다능한 클래스를 원한다. 이게 이제 무슨 뜻이냐면은 이게 중요한 차이점이 있어요. 그러니까요. 대학은 다재다능한 학생을 원하지 않고 학생들이 함께 모였을 때 네. 균형 잡힌 클래스를 만드는 어떤 굉장히 뾰족한 스파이크가 있는 거를 원하는 겁니다. 네네. 그래서 이 제너럴리스트로 가득 찬 캠퍼스는 좀 사실은 모든 거를 다 잘하니까 네네. 굉장히 좀 지루하기도 밋밋하고, 하고 밋밋하기도 그렇죠. 하겠죠. 다 네. 잘하니까. 그렇죠. 그런 학생들을 아. 뽑는다고 하면 학교 캠퍼스가 얼마나 네. 제너럴하겠어요. 그쵸? 다 잘하니까. 네. 그래서 그런 거를 이제 이 어드미셔너들은 배제를 하고 아이비 학교와 그런 명문 대학에서는 모든 것을 잘하는 지원자를 찾지 않고 그래서 어떤 한 분야에서 예. 열정과 헌신을 한 것을 중요하게 생각을 한다. 근데 네. 이 말씀 많이 이제 들으셨을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데 원장님 그 네. 말씀도 하시면서 일단은 여러 분야도 좀 다 알아야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하시는데 이게 경험은 여러 개 하되 하나의 피크는 있어야 된다. 뭐 이런 말씀이실까요? 그러면? 그렇죠. 그래서 왜 학교 어플라이 할 때도 어플리케이션 상에 뭐 훅이 있어야 그렇죠. 된다. 훅. 네, well-rounded이긴 하지만 아카데믹 부분에서 그리고 non-relevant한 아카데믹 부분에서도 뭔가 훅이 있어야 하고 어떤 그런 어플리케이션 상에서도 내가 직접적으로 이제 이렇게 페이스 투 페이스로 보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그거를 굉장히 이제 입학사정관한테 네. 어프로치 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어야 된다. 그래서 저희가 뭐라고 하냐면 네. T자형이 되라. T자요? T자형. 네. 그래서 아이언트 학생들은 T자형이 되려고 많이 노력을 합니다. 이게 이제 어떤 거냐면은 모든 것을 잘하려고 노력하는 대신에 예, 예. 관심 있는 분야에서 깊이를 키우는데 집중을 엄청 하는 거예요. 네, 네. 그래서- 다양한 분야도 경험을 하면서 예. 하나의 분야 T자로 또 이렇게 깊이 그렇습니다. 파는. 오. T자가 그러니까 이게 두 개의 선이잖아요. 예, 예. 그래서 그렇죠? 이 가로선 같은 경우는 여러 분야에 걸쳐서 협업하고
공감을 표현하는 능력을 나타낸다고 볼 수가 있고 네네. 수직선 네네. 이거는 특정 분야에서 자기의 그런 지식의 깊이나 경험의 그런 깊이 이런 네. 거를 이제 뜻할 수가 있는데 어. 예를 들어 이제 과외 활동하고 학업의 맥락에서 뭐 만약에 네. 교실에서 뭐 학교가 기대하고 있는 그런 모든 것을 잘 뭐 그레이드를 잘 받으면서 하는 거는 네. 이 수평적 가로가 되겠고 네네. 그리고 특히나 뭐 이제 다른 학생들보다 열정 있는 어떤 그런 기술을 가지고 막 클럽을 자기가 만들었다던가 뭔가 밖에서 기술하고. 어떤 특별 활동을 했다던가 그게 이제 네. 그렇게 해서 아래로 내려오는? 아래가 되는 거죠. 네. 수직이 되는 거죠. 우로 이렇게 한글로에서는 이제 우에서 이제 세로로 내려오는 방향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게 아. 오직 뭐 차별화가 될 수 있는 그런 이제 학생이 그 보여주는 그런 방법인데 네. 여기서 그러면 어떻게 네네. 그 특별한 어떤 그런 부분들에서 네. 내가 전문가임을 좀 학교한테 어프로치를 할 수 있겠느냐. 네. 그게 되게 중요할 것 같은데 네. 그래서 나름 이제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네. 첫 번째가 내 이제 학생으로서 강점과 열정에 집중을 해라. 네. 많이들 이제 어머니께서 들으시는 말씀이신데 네. 대학은 그 학생 개개인의 강점과 열정을 보여주는 학생을 굉장히 높이 평가를 하죠. 네. 그래서 입학사정관에게 깊이 인상을 주기 위한 활동에 참여하기보다는 진정으로 자기가 정말 좋아하는 네. 그리고 정말 관심 있고 인트레스트가 있고 패션이 있는 관심 그런 활동을 자기가 빌드업을 하는 거 그게 이제 진정성이 지원서에서 에세이로든 보여야 액티버트 된다. 리스트로든 네. 빛을 발하고 특히나 프라이빗 같은 경우에 또 인터뷰를 하게 된다 그러면은 네. 뜬금없이 이제 막 물어보잖아요. 네. 내가 이런 거에서 되게 인상이 있었고 어떤 일이 있었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거기서 정말 관심이 없고 그냥 리스트 수동적으로 추리기 했다며. 위해서 했다고 네, 하면은 말하기 그렇죠. 별로 없겠죠.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정말 우리 아이엔탁슨을 보면 인터뷰하면은 네. 그런 부분이 딱 그냥 그렇게 퀘스천이 됐다. 그러면 줄줄줄 나옵니다. 본인이 주도적으로 했고 너무 관심 있는 거면은 물어봐 주기를 원하겠네요. 너무 물어봐. 할 말이 아, 많으니까.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이거 그러니까요. 제가 얘기하고 싶은데 이렇게 이제 입이 간질간질해지는 거죠. 네, 네. 그리고 양보다는 질이다. 네. 예. 네. 그래서 양보다는 질인 게 지원서의 과외 활동을 이제 많이 적고 리더십을 막 많이 언급하고 뭐가 이렇게 많다 그래서 좋은 평가를 받는 것이냐. 그거는 이제 아니라고 많이 말씀을 드렸을 텐데. 나열만 이렇게 쭉 하시는 경향이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어떤 경우는 이제 이거 다 이렇게 추려야 되는데요. 좀 늦게 이제 우리 들어온 학생 지원서하고 그다음에 에세이를 하려고 하는 학생인데 액티버티는 엄청 많아요. 막 다 추려야 되고 막 뺄 것도 있어요. 네. 그런데 직접적으로 학생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커뮤니케이션을 하면은 거기에 있어서 별로 생각이 없어요. 왜냐면 그냥 하라는 대로 수동적으로 그렇게 해서 이제 액티비티를 했다. 그렇다 그러면 그거는 어드미셔너들이 알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누구나 이렇게 딱 봐도 이 학생이 이거는 원해서 했고 아니다 이게 다 보인다라는 말씀이시네요. 그렇죠. 전문가잖아요. 또. 네, 그거를 얼마나 찾아가지고. 뭐 맞아요. 매년마다 수천 개, 수만 개의 어플리케이션을 보는데 그게 얼마나 그냥 잘 보이겠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세 번째 같은 경우는 과외 활동의 theme 있죠. 네. 테마를 네. 잘 선택을 해라.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 같아요. 과외 활동의 띠을 정해라. 이건 어떤 뜻일까요? 뭐 원하는 주제를 정해라 이 말씀이신가요? 이게 선택을 만약에 이제 하는 활동에서 네. 모두 나를 대표하는 일관된 주제성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야기는 조금 좀 어느 정도는 네. 플레인한 것보다는 독특하면서 어. 내가 생각했을 때 독특하면은 독특하게 맞을 텐데 네, 네. 그거는 이제 또 전문가 선생님이나 뭐 부모님이나 옆에 이제 주위에도 물어봐서도 이런 액티비티가 있었는지 그리고 네. 또 이제 뭐 요즘은 너무 잘 돼 있다 보니까 미디어에서도 이런 활동을 한 적이 있었나 찾아보면은 굉장히 쉽게 찾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네. 이런 것들을 잘 전달할 수 있는 그런 건데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테마 뭐 옛날에 이제 지금 이미 있는 조직이나 네. 커뮤니티나 그런 거에서 긍정적인 어떤 변화를 만들었다던가 그러니까 make a difference 한 거를 네. 제가 이제 보여주는 거 내가 학생으로서 네, 네. 그런 거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으네요. 이미 있는 클럽이나 이런 조직에서도 충분히 그런 가능성은 있다는 말씀이시거든요. 맞습니다. 본의 그게 아니게도. 아주 일상적인 어떤 그런 뭐
만약에 알바를 한다던가 네. 가족의 어떤 비즈니스를 도와드린다던가 그리고 뭐 한번 어떤 부모님께서 물어보신 적이 있어요. 꼭 나가가지고 그런 튜터링을 이렇게 해서 자원해서 해야 되느냐. 사실은 우리 이제 동생이 있는데 내가 한국어를 조금 특출나게 잘하고 좀 어렸을 때는 왔지만 한국어를 잘하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이제 이거를 튜터를 해주면 어떠느냐. 우리 네. 여동생 해가지고. 본인의 동생. 네. 그렇죠. 근데 그게 굉장히 플레인하게 보일 수는 있어도 거기에서도 어떤 굉장히 좀 독특함이나 굉장히 그런 거를 자기가 네. 느끼고 찾을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네. 그런 거를 이제 어떻게 찾느냐. 그게 경험을 통해서 그런 거지만 네. 나름 거기에서 느껴지는 감정들을 하나하나 무시하지 말고 그렇게 해서 이제 거기에서 특별함을 찾는 네.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으네요. 네, 네. 똑같은 활동이어도 느끼는 게 다 다를 테고 어떻게 표현을 하느냐가 또 다른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거기에서 이제 훅이 나온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래서 예전에도 굉장히 좀 센세이션을 일으켰던 어떤 한 학생이 모든 그 학교 어플라이는 한 15개는 했을 겁니다. 네. 거기에 다 그냥 합격을 되는 케이스가 있는데 네. 거기에서 그 학생이 정말 그냥 몇 개의 파라그래프도 아니고 하나의 파라그래프로 자기가 장을 보러 갔을 때 어머니랑 그거에 대해서 쓴 게 있는데 네. 그게 굉장히 자아 성찰과 굉장히 좀 다른 시각으로 바라봤던 그런 거가 에세이에서 굉장한 그런 깊이도 보이고 그리고 그거를 남겼다고 해요. 깊은 네, 인상을. 네. 그래가지고 학교에 어플라이 하는데 이제 억셉턴스에서도 굉장히 좀 도움이 많이 되었다. 이렇게 네. 들은 바가 있죠. 그러니까 대학들이 원하는 거는 똑같은 걸 보더라도 다른 시각으로 한 번쯤 생각해 보는 학생. 이런 그렇습니다. 생각이 좀 다른 그런 걸 좀 찾는 것 같아요. 그게 만약에 이제 한 개, 두 개, 세 개가 있는데 네. 이거를 어떻게 이제 조합을 해가지고 어플리케이션 상에 플레이팅을 하느냐. 그게 마지막에 이제 어플라이 할 때의 그런 플레이팅이 되겠는데 네. 그러니까 그게 뭐 만약 가장 안전하게 네. 세 가지 과외 활동 카테고리를 좀 어떻게 그러면 내가 선택을 해야 되느냐 의문을 하신다. 네. 그러면 세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 저는 이제 크게는 커리어 활동하고 커리어 활동. 네. 커뮤니티 활동하고 네. 개인 활동으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네. 커리어 하나 활동. 주세요. 네. 커리어 활동이 이제 넘버원인데 이게 진로 활동에서 대학에서 공부하고자 하는 분야와 관련이 되어 있는데 네. 입학사정관에게 지원자가 원하는 전공을 공부하는데 그러니까 내가 학생이면은 내가 이거의 전공을 지원을 하려고 하는데 왜 내가 여기에 그 깊은 흥미를 가지고 있느냐 그거를 보여주는 거가 되게 중요하다. 예를 들어 네. 저널리즘에서 이제 이게 연결고리가 있어서 네. 학교 신문사에서 내가 일을 하거나 직접 설립을 해가지고 내가 리드를 했다. 어떤 프로젝트를 했다. 네. 아니면은 컴퓨터 과학에서 앱을 만드는데 대회나 프로젝트에 참여를 했다. 네. 그리고 뭐 예를 들어 의학, 뭐 병원에서 자원봉사 많이 그렇죠? 하죠. 네. 그리고 이런 활동에서 내가 이 관심이 어떤 이런 스펙 쌓기 아니면 돈, 명성 이런 거에 뿐만이 아니고 정말 내 어떤 관심도에 의해서 따라가지고 이렇게 해서 했는데 이게 커리어 활동으로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었다. 이런 것들을 이제 보여준다 그러면 상당히 중요할 것 같은데 그게 어떻게 보여주느냐가 상당히 중요하겠죠. 또 네, 맞아요. 아까 팀도 말씀드렸고 여기 이제 지적 연결고리도 호기심? 중요하고. 뭐 이런 거 해당이 되겠네요.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 어린 학생들이 진짜 호기심이 어머님들한테도 이제 이렇게 여쭤보고 하면은 학생들한테도 되게 좀 이게 난해하긴 하죠. 맞아요. 너 뭐가 정말 관심 있니? 그런 모르는 학생들 너무 많잖아요. 없어요. 라고 하는 학생들도 많고. 너무 많죠. 전 게임만 좋아요. 라고도 하고. 하이스쿨 때도 그래서 한 10학년, 11학년 때 물어봐서 그렇게 답 나오면 정말 난해해요. 어떻게 할지를 모르겠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요즘에는 네네. 5학년, 6학년 어리게는 네. 많이 문의를 하십니다. 대학교 준비하는 데 있어서 지금부터 어떻게 이것들을 하나하나 빌드업을 하면서 나중에 스토리 라인을 연결고리를 잘 만들 수 있을 것이냐. 네. 그거를 이제 많이 의문을 하시거든요. 갑자기 딱 만들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스토리 절대 라인은. 아니죠. 네, 네, 그쵸? 그게 굉장히 긴 여정이 되기도 하는데 네. 어쩔 때는 정말 즐겁고 어쩔 때는 좀 많이 힘들기도 하고 예 그렇게 네. 체력이 또 딸리는 일이기도 하고 네. 그래서 어릴 때부터 시작하면 좋겠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네. 두 번째가 커뮤니티 활동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네네. 커뮤니티 활동은 여기 커뮤니티 있죠. 네. 뭐 한인 커뮤니티도 있고 그래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이제 위해 가지고 자신의 시간을 할애하는 거를 이제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건데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내가 이게 조그만 일이라도 난 make a difference 할 거야. 이거를 변화시키고 싶어. 네. 이런 의지를 보여준다고 하면 상당히 이게 중요하다고 보여지는 그런 부분이기도 한데요. 근데 아주 저학년에서는 내가 이 활동을 통해서 뭘 변화시킬 거야 이런 생각은 아닐 것 같아요. 그렇죠? 그때는 이제 그렇죠. 참여하는
하는 것만으로도 어떤 그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어렸을 때는 네. 이제 아무래도 어리다 보니까는 같이 이제 이끌어주는 그런 팀에 이렇게 예, 참여를 해가지고 그렇게 가기는 하는데 네. 조금 더 이제 머리가 크고 이거를 계속 경험을 하다 그쵸. 보면 아이디어가 생겨요. 맞아. 해보면 해볼수록. 예, 그렇죠. 남들이 이렇게 똑같은 거 보는 삶을 어떤 사건, 아, 커뮤니티, 그런 이벤트 이런 것만 봐도 거기에서도 또 아이디어가 이렇게 나오고 그쵸. 그래가지고 저 이거 이렇게 생각해봤는데 하면 어떨까 이런 학생들 있죠? 그쵸. 그런 거가 훅이 될 수 아,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일단 경험을 많이 해봐야 된다는 말씀이세요. 네, 그러면? 맞습니다. 네. 더더군다나 자기한테도 중요하고 의미가 있어야 되는 거겠죠. 그렇죠. 네. 그게 학생의 그런 아이디어에서 나와야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선 그거를 빌드업함으로 있어서 네. 어떤 그런 훅이 될 수 있다는 거를 특히 강조를 해드리고 네. 마지막으로 네. 과외 활동. 과외 활동, 개인적인 개인 어떤? 활동. 네, 개인 네. 활동. 개인 활동은 그 학생이 내 개성을 전달하고 입학사정관에게 나의 매력을 보여주는 거가 되겠는데요. 네, 네, 개인 활동은 어떤 경력이나 커뮤니티 활동하고도 연결을 할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의학을 공부하고 싶다. 네. 그러면은 병원에다가 개인적으로 아니면 커뮤니티 뭐 연구실 그거를 커리어를 빌드업하기 위해서 자원봉사를 한다던가 작년에도 그래가지고 여름에 서울대 해가지고 인턴십한 학생도 있었고 네네. 싱가포르에도 유전공학 연구소에도 한 학생이 있었고 그렇잖아요. 네. 그런 것들이 이제 단번에 이루어진 건 아닌 그렇죠,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 전 뭐 해라던가 그 전전 해에 어떤 프리칼레지 코스를 들었다던가 어떤 인턴십을 참여를 했다던가 그랬는데 나는 이런 분야에서 정말 이런 연구실에 가서 정말 뭐 해보고 싶다. 네. 그런 거가 이제 아이디어가 있었기 때문에 그게 연결고리가 되어서 개인 활동에 그런 훅이 되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 학생이 만약에 여가 시간에 나는 유튜브 막 클립도 보고 굉장히 이런 거 너무너무 즐기는데 네. 시간만 되면은 막 보고 있고 동영상 네. 같은 거 네. 그런 거를 내가 직접 제작을 해보면 어떨까? 많이들 생각하죠. 많이들 하죠. 네, 그리고 그렇죠. 많이들 했었죠. 네, 네. 그래서 한 학생 예전에도 몇 년 전인데 지금 이제 뭐 고학년 올라가겠네요. 유펜의 왈튼 그렇게 이제 들어가기 네. 전에 유튜브를 한번 해보자 이래가지고 어떤 그런 창업의 그런 그리고 네. 이컨 이런 쪽으로 해가지고 네. 매주 아니면은 뭐 2주에 한 번씩 해가지고 그렇게 포스트를 한 적이 있는데 그게 네. 또 굉장히 도움이 되었고 훅이 되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근데 그렇게 하는 학생들도 좀 이제는 많은데 거기서도 약간 차별화가 있어야 될 것 같기도 하고요. 그게 바로 제가 생각하는 진정성인 것 같아요. 네. 그게 어떤 영상을 보더라도 네, 그리고 네. 어떤 거를 만들더라도 아. 그래서 우리 뭐 나영석 PD도 그렇고 몇 분 있으시잖아요. 그쵸, 네. 그분들이 정말 조그만 그런 아무렇지도 않은 그런 보통 사람들 일반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런 소재 네. 그거를 이제 굉장히 그런 그쵸. 예능 프로그램으로 잘 승화를 시키시잖아요. 네네. 예를 들면 뭐 저도 몇 번 봤습니다만 삼시세끼 삼시세끼.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게 그쵸. 너무나 그냥 일반적인 거죠. 그죠, 먹고 그냥 맨날 자고 이러는 건데 이걸 어떻게 소재로 할까? 그렇죠. 그런데, 어떤 장소에 가서 그냥 뭐 이렇게 해가지고 예. 재료를 해가지고 삼시세끼를 그쵸. 진짜 같이 해서 나누고 밥을 먹는 겁니다. 네. 그거 생각해봤을 때 그게 어떻게 토픽이 될 수가 있어. 뭐가 근데 재밌을까? 그런 네. 것들이 똑같이 어플리케이션에도 반영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평범한 소재인데도 본인이 진정성을 갖고 진짜 파고 싶다 막 이런 게 느껴진다면은 다른 영상이 보인다는 말씀이시네요. 그 영상 안에서. 자체가 굉장히 아. 급이 달라지고 아. 어드미셔너들이 이렇게 해서 봤을 때도 이거 다른 소재는 되게 그냥 그런데 굉장히 새롭네. 네. 이런 것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네. 때문에 많이 탐구를 하고 플랫폼도 많이 보셨을 테니까 우리 학생들은 그렇죠. 아이디어를 잘 그렇게 해서 이제 공유를 해가지고 좀 이것들이 좀 난해하다 내가 생각이 네. 이게 있기는 한데 어떻게 이거를 플랫 투게더 해야 될지를 모르겠다 그러면 아무래도 전문가 선생님한테 그러니까요. 그렇게 이제 또 아이디어를 쉐어를 해가지고 하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네. 내가 만약에 경제학에 관심이 많은데 불우한 아이들한테 어떤 뭐 내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가 음악, 인스트루먼트를 한다던가 미술의 재능이 있어서 그거를 활동을 해가지고 좀 가르치고 싶다. 예, 예. 아니면은 변호사가 될 계획을 갖고 있는데 난 로여가 될 거야. 네. 이러는데 내 자신만의 비디오 게임을 만드는 게 뭐가 이게 릴레번트 할까? 그러게요. 네. 아무래도 컴퓨터 랭귀지가 좀 자기가 잘하고 좋아하다 보니까 난 이걸 해가지고 뭐 네. 교육용 어떤 프로그램이나 네. 아니면 이분 뭐 조그만 그런 게임 같은 걸 만들 거야. 그렇게 생각을 해도 이게 돼요? 하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아, 그렇군요. 네, 본인이 자신의 재능, 자신의 패션이죠. 네, 네. 그걸 보여줄 수 있는 거니까 마지막으로 영어에 관심이 많아서 사람들한테 무료로
제2외 외국어의 그런 영역으로서 네. 가르치는 활동을 한다. 이런 것들 좀 학생들이 많이 하고는 있는데 네. 이것도 좀 진정성이 있으면서 내가 이거를 좀 스페셜라이즈 해가지고 뭔가 어떤 학생이 저희 잘 들어간 학생이 또 그런 블로그식으로 하다가 좀 이거를 영역을 좀 확장을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다른 튜터도 학생들도 하이어를 하고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제 어플을 한 경우가 있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굉장히 좋은 피드백을 받았고 그리고 그쪽에 이제 좀 나름 이제 어떤 분한테 추천서를 받아서 좋은 학교에 가는 데에도 굉장히 도움이 된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만 네. 그래서 이런 것들 하나하나가 다 나의 어떤 내가 학생으로서의 진정성이 보이는 어플리케이션을 만드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부모님들이 이제 고민하시는 게 우리 아이가 지금 전공하고자 하는 것과 관련 없는 거에서 너무 열심히 파고 있다거나 거의 시간을 너무 많이 뺏는다라는 생각을 하실 때가 많아요. 그렇죠. 그럴 때 결단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고민이 좀 있으실 것 같단 말이죠. 근데 그렇죠. 예. 예, 작년에만 해도 한 학생 케이스는 뭐 비즈니스 쪽으로 나는 이쪽으로 정말 가고 싶다고는 했는데 네. 영화 쪽으로도 너무 관심이 많다 보니까 영화 네. 필름ing 어. 해가지고 서머 캠프 진짜 팍팍팍 어머님 막 학생하고도 막 알규먼트 하다가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영화 캠프 그렇게 해서 들어갔다가 네. 그거를 이제 발주 열심히 한 다음에 그게 정말 그 웹사이트에 딱 그냥 프론트 들어가면 대문짝만하게 얼굴이 나오는데 우리 오. 학생들 같이 참여한 게 네. 그러니까 그게 훅이 되어 가지고 음. 모든 이제 지원했던 굉장히 좋아했던 가고 싶었던 학교들 지금 스탠포드 가 있습니다만 네. 그 학교들에서도 이제 억셉트가 되고 그리고 또 USC도 또 필름이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죠. 거기서도 이제 전액 네. 장학으로 그래서 정말 그렇게 해서 어퍼를 받은 케이스가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무심코 우리 아이가 이런 걸 너무 좋아한다고 하더라도 그냥 이제 넘어가실 게 아니고 이게 혹시 후게 될 수 있나? 이런 것도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네. 마지막으로 랩업하기 전에 우리 UC 얼바인 들어간 친구 있습니다. 네. 어느 정도 또 이제 장학금도 받고 들어갔는데 학과 쪽으로는 굉장히 그레이드도 그냥 그랬고 그리고 뭐 네. 그때는 이제 SAT를 받았으니까 네. ACT 점수를 넣어가지고 그렇게 갔는데 아무래도 이런 댄스도 학교 클럽 동아리도 있었고 네. 메이크업에 관심이 굉장히 많아요. 관심이 많아서 네. 저도 한번 좀 레슨을 받아보고 싶을 정도로 네. 너무너무 진짜 메이크업을 잘했는데 와, 그거를 네. 동영상을 계속 유튜브로 했었어요. 근데 그게 훅이 되어가지고 네. 그렇게 해서 이제 학교 들어가는 데 있어서 이제 꿈만 같다. 어. 왜냐면은 이게 정말 내가 그 높은 UC의 네. 그런 그거를 아성을 내가 네. 이제 깨고서 거기를 입학을 할 수 있을 것이냐 이렇게 했는데 몇 개의 프라이빗 학교와 UC도 이렇게 억셉트가 됐다는 네. 그런 결과. 그 열정이 보이는 것 같아요. 뭐 열정이 하나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요. 예, 네. 그런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습니다. 일단은 기본적으로 뭐 학업 성취도도 이제 있어야 되지만 거기에 이제 덧붙여질 여러 가지 요건들이 있는데 그걸 빌드업하기 위해서는 좀 도움이 필요할 때가 또 있습니다. 그럴 때는 아이엔트 에듀케이션 같은 전문 기관의 도움을 받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특히 이제 저학년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뭐 어떤 커뮤니티 서비스 활동을 하려고 해도 받아주지 않는 경우도 많고 이럴 때가 있거든요. 아이엔트 에듀케이션에는 뭐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좀 많이 준비가 돼 있으시죠? 그럼요. 네. 아무래도 저희가 중점적으로 하는 일이 네. 이제 대학교를 잘 네. 좋은 대로 이제 보내는 원하는 것, 대로? 그렇죠. 네. 원하는 것 그리고 원하는 그 전공으로 네. 찾아가지고 이제 보내기 위해서 네. 여러 가지를 제공해 주다 보니까 그 중에 하나가 봉사활동이 빠질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명문대에서도 봉사활동, 인류애적인 활동을 굉장히 중요시 보거든요. 그렇기 네. 때문에 누구나도 이제 봉사가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고 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더 자세하게 얘기를 할 수 있지만은 이제 시간 다음 시간에? 관계상 그렇죠. 네. 그렇게 하는데 네. IMT에서는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잘 학생들한테 배려를 낮춰주고 잘 네. 이제 소개를 해주고 충족을 시켜주고자 네. 협업하는 기관들과 그런 걸 통해 가지고 나이라든지 네. 이런저런 조건이 맞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조금 더 기회를 주고 네. 그렇게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네. 일도 하고 있습니다. 잘 맞는 것을 이제 매치를 잘 시켜줄 수 있으시다는 그렇죠. 그런 말씀이시고요. 더불어서 이제 학업 성취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가장 이제 하이스쿨 마지막 단계에서는 뭐 좋은 곳에서 인턴십도 하고 막 이런 꿈들이 있는데 그곳에 가고자 하면은 뭔가 그 전에 선행돼야 되는 그런 과목이든 뭐 여러 가지 조건들이 좀 있는데 이런 것들도 좀 이렇게 도움을 받으면 좋을 것 같아요. 미리미리. 네. 그럼요. 네. 아무래도 학업이 가장 중요하죠. 예. 대학교에 진학을 하기 위해서 네. 뭐 특별활동 후 너무 중요하지만은 그 전에
기본적으로 되는 게 학업 성취도다 네. 보니까 아무리 뛰어나더라도 막상 대학교에 진학을 해서 그 수업을 따라가지 못한다면은 학생도 불이익이 생기고 대학교 측에서도 실수를 범한 것이기 때문에 학업을 굉장히 중요하게 보는데 네. 말씀하셨듯이 그렇게 가장 중요한 학업을 준비하기 위해서 그리고 네. 매 학년마다 이제 누누이 말씀드리는 게 매 학년이 올라갈 때마다 지난해보다는 발전된 모습을 보여줘라. 네. 그게 당연히 학업에도 적용이 되는 얘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시니어 이어에도 AP를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네. 내가 주니어 때 들었던 것만큼 최소한 또는 그 이상의 AP를 들어라. 이렇게 저희가 조언을 해주고 있고 네. 그래서 복수의 AP를 듣게 되잖아요. 네, 보통 네. 10학년으로 올라가는 친구들 내지 그렇죠. 주니어, 시니어 친구들 시니어로 올라가는 친구들은 아무래도 그게 우선순위에서 밀리겠지만은 이제 주니어나 서프모로 올라가는 친구들이다. 내가 그렇다. 근데 내가 내년에 AP를 뭐 하나, 2개 이상 신청을 했다. 그러면은 아무래도 올해 내가 학업 생활을 했던 것과는 스케줄이 완전하게 바뀔 거예요. 내년 같은 경우는. 네네, 그렇죠. 그래서 근데 학생들은 처음 이제 맞닥뜨리는 경험이기도 하니까 어떤 그림이 펼쳐질지 모르기 때문에 미리 여름 동안에 그 대비하는 선행을 해놓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게 네. 되면은 가을 학기에 그만큼의 시간적 여유도 생기고 그렇죠. GPA도 안전하게 확보할 수도 있고 그 생긴 여유 시간만큼의 다른 활동을 할 수 있다는 이제 장점이 있기 때문에 여름에 AP를 특히 듣는다 또는 네. AP를 듣지 않지만은 내가 봐도 아니면 어머니께서 이제 학생을 보실 때 영어는 학교에서는 성적을 잘 그래도 따라가고 받긴 하는데 전혀 아닌 것 같다. 네. 대화 스킬도 좀 그렇고 글을 요약하는 능력도 좀 떨어진다. 그럴 경우에는 가장 기본이 되는 영어 이런 코어 과목 핵심 과목을 다지는 네. 이제 선행학습도 하면은 그게 멀리 가거든요. 예. 그냥 당장 코앞에 있는 성적을 바라보고만이 아니고 대학교에 가서도 그리고 이제 그럼요. 커리어를 잡아서도 네. 그게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굉장히 중요하기 그렇죠. 때문에 네. 이게 사실 대학교 에세이를 쓸 때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학업 성취도 선행을 할 때는 AP 가장 중요한 AP 또는 그런 코어 영어 아니면 수학 네. 이런 선행을 학생들의 이제 어세스를 한 다음에 필요에 맞춰가지고 그렇게 프로그램을 짜주고 있습니다. 네, 네. 그 에세이와 관련해서는 대학교 들어갈 때만이 아니라 가서도 계속 써야 되는 게 엄청 많고, 뭐 어딘가 뭐 인턴십을 낼 때도 에세이 엄청 써야 되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글 쓰는 능력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좀 빌드업을 천천히 가더라도 일단 하시는 게 중요한데요. 맞습니다. 이런 학과목과 관련된 프로그램들 또 AP와 관련된 준비반, 또 SAT 준비반 있고요. 각종 대회와 관련해서도 다 준비가 돼 있으시죠? 그렇죠. 네. 이제 AP가 6주 코앞으로 다가왔죠. 네. 7주 이번 주까지 합치면은 그래서 AP 준비반이 저희가 학생들이 열심히 준비를 하고 있고 그리고 대회 준비 같은 경우도 AP 이런 바쁜 와중에도 학생들이 5월 달 내지 6월 달에 마감인 대회들을 많이 준비하는 친구들이 많습니다. 네, 그게 네. 투자 대회며 아니면은 과학 리서치 대회며 네. 그리고 창업 대회며 그리고 글쓰기 대회며 그래서 내가 AP를 준비하지만은 특히나 내가 지금 주니어다. 그래서 AP에만 올인을 할 수가 없다. AP도 중요하지만은 동시에 내 특별활동 프로필도 쌓아야 된다. 그런 학생이 있다. 그러면 주니어라면 저희가 조금 더 공격적으로 이제 타임라인을 짜기 때문에 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특별활동 준비를 이제 이룬 게 많이 없다라고 하면은 하나하나씩 쌓아가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제 청취자분이 부모님이신데 아버님이세요.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 T자형에 해당되는 게 본인 같으시다고. 제가 대학 다시 한번 지원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라고 하시는데요. 그 방법을 자녀분들한테 잘 좀 전수해 주시면 좋을 것 얼마 같습니다. 전에 굉장히 또 다재다능한 네. 너무 또 노래를 잘하는 친구가 송라이팅 해가지고 자기가 또 이제 작사 작곡도 막 하고요. 이 학생이 그래가지고 열심히 좀 노력을 한 끝에 네. 학과목도 공부 열심히 하고 있고 하는데 네. SAT도 공부하고 얼마나 바쁘겠어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번에 이제 오디션을 당당하게 거쳐가지고 네. 넷플릭스 OST 와, 부를 그래요? 수 있는 그렇게 이제 좀 선택이 된 네. 그런 케이스도 있는데 그렇다 보니까는 열정과 그런 꿈을 향해서 이제 달려가라고 학생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만약에라도 모든 것이 이제 다 어떻게 연결고리를 해서 내가 훅을 맞아요. 만들 건지 네. 모른다고 하면 네. 아무래도 저희가 또 도와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네, INT 에듀케이션 LA와 라크라 센터점이 있습니다. LA점 대표 전화 323413-2977번으로 하시면 되고요. 카카오톡 아이디는 IANT-EDU, 웹사이트는 iantedu.com을 방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ANT는 개미할 때 ANT입니다. 개미처럼 열심히 부지런히 달린다라는 그런 뜻이니까요. 참고해 보시고요. 한국의 압구정 지점도 오픈되어 있으니까 유학을 준비하는 학생들도 문의 바랍니다. 오늘 그레이스 김 원장님, 크리스찬 원장님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